주계장의 아기 참새. 참새? 주계장의 아기 참새 쫓아내기 대소동. 대지를 달구는 열기의 햇빛이 내리쬐며 여름 내내 잠을 청하던 푸르른 새싹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8월의 어느 한 봄날, 포항시의 드높은 하늘에서 만개한 단풍을 따라 저 산기슭 위로 오르면 흰눈 속에 감춰진 순백의 세상 속에서도 홀로 불띠붉은 해병 호내의 기계를 뽐내며 위풍당당히 우뚝 솟아있는 장엄한 성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병들의 터전인 이곳 해병통산에서 오늘은 또 어떤 지랄맞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인가. 나무 위에서 도토리를 까먹는 다람쥐와 풀을 뜯어먹는 양떼, 나뭇잎을 뜯어먹는 기린 한쌍과 물을 마시는 하마, 드높은 창공을 활공하는 황제 펭귄들과 귀여운 아기 참새들까지. 참새? 비열한 참새놈들의 매복이다! 사건은 오전 8시 막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시려던 박철군 해병님의 귀에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얼른 소리가 난 주기장 쪽으로 달려가신 박철군 해병님의 눈앞에 보인 것은 머리를 땅에 쳐박고 계시던 무모칠 톤톤정 해병님이셨다.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 자신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적도 자신을 보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낙타의 생존 방식, 그야말로 기압스러운 동물이로세. 라이라이 차차차. 그러나 오늘 36시간에 걸친 박철군 해병님의 대상영속성 마라톤 강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족박대가리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 박철군 해병님은 크게 상심하셨고 복부처럼 달려들어 두 분의 호랑이를 걷어차시려던 바로 그때였다. 해병대의 전설 황근철 해병님께서도 옆에서 따라 머리를 박고 있는 꼬라지를 보신 박철군 해병님은 한숨을 푹 쉬시고는 물어보셨다. 무모칠 톤톤증, 아이 왜 텔레부터 그러고 있는 것이냐? 저기 선임의 질문에 이따위로 대답하다니 박철군 해병님께서는 분이 포신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누그러뜨리고 곧 톤톤정 해병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아니, 저것은 박철군 해병님이 바라보신 주기장 입구문 위에는 집단을 엮어 만든 새둥지와 그리고 귀엽고 깜찍한 아기 참새 4마리가 지저귀고 있었다. 박철군 해병님께서는 그 즉시 역돌격을 실시하시며 타령해버리셨고 곧 부대는 해병대 최고의 브레인이셨던 대갈돌박 해병을 필두로 주기장 벽에 달라붙은 참새떼를 쫓아내기 위한 회의, 진짜 회의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참새떼를 4마리나 봐버린 부대원들의 정신상태는 온전치 못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회의는 산으로 가는 듯 했다. 자, 그럼 근철이 짜장 먹고 싶다. 저기 그러지 말고 참새를 쫓아내기 위한 대책을. 흥태 참새 싫다. 흥태는 참새가 무섭다. 회의장에 모인 이 호모초천어가들은 곧 참새라는 말에 기겁을 하며 뛰어다니며 회의장 일대를 해병짜장으로 침식시키고 있었다. 곧 대가르또르팍 해병님께서는 역돌격하신 박철군 해병님을 대신하여 길길이 날뛰는 해병들에게 진정제를 한 방씩 투여하였고 방금의 대소동에서 해병들과의 수준 높은 논의를 통하여 참새와 접선하여 협상을 하자는 결론을 얻어낸 대가르또르팍 해병은 곧 참새를 쫓아내기 위한 방안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곧 투표를 통하여 참새와의 접선이라든
중대한 역할을 맡을 해병을 선출하기 시작하였고,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투표를 할 수 없는 해병들을 제외한 이들은 만장일치 단 2표로 앵무새 해병을 참새와 접전시키기에 이르렀다. 벌벌 떨며 참새에게 접근한 앵무새 해병은 한마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갑자기 둥지에서 날아오른 한 마리에 놀라 즉석에서 맛깔 좋은 해병 꽈매기가 되어버렸고, 곧 대갈 똘박 해병은 한숨을 쉬며 플랜 B를 가동하였다. 저것은 견상서 해병님께서 판문점에서 김바위 쳐오신 대북 확성기로 참새들과 접선하자는 결과. 그러나 그들 중에는 대북 확성기의 전기 코드를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아는 해병이 없었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대북 확성기는 근처 해병촌에 버리는 것으로 플랜 B조차 실패로 돌아가려던 순간 패닉에 빠져 있었던 황근출 해병님께서 깨어나셨고, 다른 해병들도 족족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황근출 해병님은 깨어나자마자 본인의 허락도 없이 회의를 진행시킨 대갈똘박 해병의 목을 베셨으며, 곧 황근출 해병님을 필두로 한 두 번째 회의가 시작되었다. 주기장을 철거하고 새로 짓자, 참새가 집을 비운 사이 둥지를 철거하자, ICBM을 발사해 잠시 둥지를 떼어나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몇 나왔으나 아세이 주제에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해병 수용 무더기가 쌓여갈 뿐 회의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 시간이 10분을 넘어가고 회의에 참가한 몇몇 아세이들의 뇌가 녹기 시작할 무렵 엎드려 개처럼 짖거나 창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내리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일단 밥부터 먹고 하자. 라는 결론만을 낸 채 회의를 중단하고 주계장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불싹! 주기장 입구에는 참새 동지가 쳐져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만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참새의 네 마리를 두 눈으로 목격한 1860명 가량의 아세이가 즉사하는 앙증맞고 사소하고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필연적인 법. 곧 남은 해병들은 굴주림pe를 움켜쥐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주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면 대체 어디서 배를 채운단 말이냐? 황근출 해병님께서 탄식을 하시던 바로 그때 어김없이 황룡 해병이 찐빨을 놓았다. 야이 족병신 새끼들아! 니들 평소 하던 것처럼 똥을 쳐먹던지 아니면 저기 저 아세이를 주워다 먹던지, 아니 니들이 평소 자주 하던 거 있잖아 이 새끼들아. 아니 왜 이제 와서 고고한 척 지랄이야 임마. 아무리 극한 상황에 놓였다 한들 인분과 전우의 몸을 취하라니 인간성을 상실한 듯한 파렴치하고 추악한 발언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모자라 자랑스러운 장병을 그런 쓰레기 짓을 일삼는 놈들인 양 떠들다니. 이 천인 공노할 그의 발언에 해병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곧 그를 해병 수육으로 만들어 다행히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었던 그들이었다. 야 이 캐쇼이들아, 어차피 나 먹을 거면서 야 이 식인종 새끼들. 그러나 언제까지 기열찐빠 황룡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는 없을 터 그들은 참새들을 쫓아내고 주기장 안으로 들어갈 방안을 강구하여만 하였다. 옳거니! 황근출 해병님,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래! 일해천술이다! 그의 말 듣던 해병들은 갑자기 머릿속으로 들이닥친 어려운 한자 성어에 머리를 열심히 굴리며 그 뜻을 파악하고자 노력했고, 너무 머리를 열심히 굴린 나머지 270명에 달하는 해병들이 목이 꺾여 식물인간 Man who eat water이 되어버리는 앙증맞고 환상적이며 신비한 해프닝이 있었지만 뭐 어떠랴. 살아남은 해병들은 곧 황근출 해병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섭씨 12도에 이르는 대지가 얼어붙는 무더위 속에서 24시간 내내 참새 둥지를 향해 꽹과리를 쳐대기 시작하였다. 그 많은 해병들이 동시에 그 족지를 연병을 떠니 곧 꽹과리 소리는 포항 전역에 울려 퍼졌고, 시내에서는 11,023건의 소음 신고가 들어왔으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약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꽹과리를 쳐대던 해병들 사이에서는 곧 하나 둘씩 오른팔에 딸근이 부러지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 중지. 그들은 주기장 앞에 널브러져 쓰러져 있었고 곧 황근출 해병님은 다시 외치셨다. 저는 기싹. 지금부터 군가를 제청 실시. 군가는 브라보 해병. 황근출 해병님, 부대원들 전부 아사 직전입니다. 이제 그만하심이. 세기 기열. 황근출 해병님은 곧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돈돈정 해병님의 세무워커를 명치로 걷어차셨다. 돈돈장, 그게 해병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우리 무적 해병들은 결코 도망치지 않는다. 그 순간 쓰러져 있었던 해병들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참새놈들, 아직도 안 나가다니 끈질긴 놈들이구만. 오늘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야이 새끼들아, 오늘은 니들 제삿날인 줄 알거라잉. 새끼들, 기합!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그것이 해병 정신 아니겠는가? 그들은 곧 전신을 해병 호운으로 불태우기 시작하였고 사흘에 걸친 계지랄 속에서도 우뚝 일어서서 군가를 재창하기 시작하였다. 안되면 될 때까지, 참새가 떠날 때까지 어찌 자랑스러운 무적 해병의 명예에 걸맞는 자세가 아닐 수 있으랴. 곧 섭씨 25도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어떤 이들은 달진하여 어떤 이들은 얼어서 족족 쓰러지는 해병들이 속출해냈지만 남은 해병들은 참새가 떠날 때까지 군가를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후 37도의 뙤약볕 아래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하신 황근출 해병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아 군가를 부르시던 그때였다. 꿈속에서 보는 자디야, 나는 너를 좋아해. 발사. 결국 황근출 해병님마저 쓰러지셨고 더 이상 해병 동산에서는 어떠한 저항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독하구나. 니놈들이 이겼다. 하지만 끝까지 맞서 싸웠기에 후회는 없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무적의 해피야. 곧 황근출 해병님께서는 눈을 감으셨고 곧 역돌력하신 박철군 해병님께서 부대로 복귀하셨다. 아니, 수육이 이렇게나 뭐하니? 섭씨 56도의 무더위에서 이틀 동안 푹 썩은 수육을 손으로 주워 먹던 박철군 해병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고 그렇게 참새들의 새집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 채 포항의 해병대는 멸망하고 말았다. 라이라이 차차차. 그런데 주기장 벽에 붙은 새집을 들여다보니 그랬던 것이었다. 사실 꽹과리를 치기전부터 참새들은 어디론가 이사를 갔던 모양이었다. 녀석들 갈 거면 인사라도 하고 가지는. 하지만 뭐 어떠랴. 라이라이 차차차 위즐증절과 대평성디. 이로써 포항시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붉은 노도봉과 해병들의 행패에 벌벌 떨던 시민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라이라이 차차차. 윗심 잡는 용사 해병, 우리는 해병대.
젊은 피가 끓는 정열 어느 누가 막으랴. 라이 차차차 라이 차차차. 사랑에 약한 해병 바다의 사나이 꿈속에서 보는 처녀 나는 너를 좋아해. 오늘은 어느 곳에 훈련을 받고 휴가는 어느 날짜 기다려보나. 우리는 해병대 ROKMG